저는 좋아하는 주식이 딱 한 개거든요. 딱 한 종류의 주식만 좋아합니다. 올라가는 주식. 매수는 언제 하냐? 올라갈 때 하냐? 그럼 팔 때 언제 판다? 내려갈 때 파나? 그거는 정확한 정답이 아니죠.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올라간다라고 확인이 되면 팔면 되죠. 목표가가 얼마나? 목표가가 어디 있어요? 야, 그걸 아냐? 그게 가능해? 진짜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은 증시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주 많이 초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좀 큰 강당에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평소에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쌓이고 쌓이다 보면 또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시간으로 증시 토크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진짜 많이 고민되는 포인트이고,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법이나 투자론이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제가 가치 분석에 집중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기술적 차트를 여기서 일목균형표 이것도 아니고 조금 다르단 말이죠. 방법론도 다르지만 이 방법론을 만들게 된 기본적인 투자 철학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오시려면, 제가 생각하는 투자 철학,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법을 오롯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바꾸시라. 포트폴리오를 갈아엎고 새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강요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각각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저의 투자론도 가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다 받아들이기 힘드니 일단은 참고로 써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시는 게 맞죠. 아니면 저의 투자 철학이나 저의 투자 방법을 오롯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었을 때는 너무 힘들거든요. 동기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가면 효과도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가 이거잖아요. 제 거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부만 받아들이는데 틀린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최악의 경우 올 수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투자 철학이라는 게 너무 거창한 이야기인 것도 아니고, 난 이렇게 돈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좌를 운용을 해왔었는데, 이게 저랑 동기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갈아엎고 갈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아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그동안 성과가 좋았길 바라지만 성과가 만약에 안 좋았다고 한다면 이참에 나는 오롯이 다 갈아엎고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갈아엎는 것 전에 저의 철학과 투자론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제 투자 방법이 마음으로는 어려운데 머리로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선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느냐,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충분히 또 참고 삼아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주식 외 채권, 비트코인, 금 투자 전략은 조금은 더 확장된 개념의 자산 배분 전략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금 한 30분 얘기하고 비트코인 한 20분 얘기하고 채권 한 20, 30분 얘기하고 너무 길어서 전체적인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퇴직연금 이런 쪽에 더 도움이 되는 자산 배분 전략이라서 저는 욕심은 있거든요. 이걸 꼭 해야겠다. 저만의 장점이 있는 포인트가 있다. 왜냐하면 주식쟁이 치고 채권 많이 알고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봤지만 금도 많이 알고 다른 원자재도 많이 알기 때문에 욕심은 있는데 아직 여력이 안 되는 포인트인 거고요. 추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쟁이로 출발했습니다만 2022년부터는 제가 주식 프랍만 담당한 게 아니라 코모디티 프랍까지도 제가 총괄할 수 있었거든요. 많이 말씀드리는 추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 철학이 시장이 효율적이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증된 자산에는 추세적인 접근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 시장이 클까요? 주식 시장이 클까요?
주권 시장이 더 크단 말이죠. 비트코인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효율적인 관점 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산들이고 그 얘기는 추세가 있을 때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자산들은 다 추세의 개념이 있고 우린 추세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도 이런 자산들도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은 그냥 원래 정답이 없는 거니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요거에 대한 답을 제가 조금 더 현학적으로 많이 푸는데, 저는 좋아하는 주식이 딱 한 개거든요. 딱 한 종류의 주식만 좋아합니다. 올라가는 주식. 매수는 언제 하냐? 올라갈 때 하는 거예요. 그럼 팔 때 언제 팔다? 내려갈 때 파나? 그거는 정확한 정답이 아니죠. 파는 걸 내려갈 때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거는 매수하는 이유하고 매도하는 이유가 사실은 일치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올라간다라고 확인이 되면 팔면 되죠. 그러면 그건 수익이 많이 나서 아, 얘가 이제 다 올랐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갈 것 같았는데 라고 했다가 이산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바로 판단이 들 때도 똑같은 거죠.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또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항상 이 개념 이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진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자마자 바로 사라지면 바로 팔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성공을 했어요.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럼 목표가가 얼마냐? 목표가가 어디 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주식을 사면서 목표가라는 거를, 야, 그걸 아냐? 그게 가능해? 진짜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사실 매수 매도 타이밍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안 나와야 돼요. 이 질문은 여전히 저의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을 오롯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계속 언제 파냐? 안 올라갈 것 같을 때 그때 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프랍 트레이더로 일할 때 저희 루틴은 업무를 딱 시작하는 시간, 컴퓨터 부팅 다 됐고 업무를 딱 시작하는 시간이 6시였어요. 시장 정리를 막 폭풍처럼 해서 8시에 미팅, 그 다음에 이제 놀아요. 놀다가 한 10시쯤 조용히 회의실로 자료를 들고 갑니다. 그 자료를 읽다가 밥 먹고 와서 해외 포지션도 있지만 국내 포지션도 있으니까 한 2-3시쯤 돼가지고 돈을 좀 잘 벌고 있나 트레이더별로 이렇게 상황들 이렇게 쭉 보고, 장 끝나면 우리나라 시장 좀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프랍 트레이드 할 때는 오전에 이제 저의 고민들이 오롯이 담기는 이 루틴을 어떤 생업이 있는 분들이 할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 현역처럼 일하거든요. 오늘도 저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 공부방에 올라가는 시황 있잖아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당 A4지가 3-4페이지예요. 근데 그거에 제가 현역 때도 그걸 썼단 말이죠. 그거 읽어보는 데는 한 1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것만 참고하셔도 저는 생업하고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제가 때마침 시간으로 맞춰서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아까 제 루틴 딱 봤는데 시세를 보는 시간이 하나도 없죠. 전 시세 안 봐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벤트가 펑하니까 뭔가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10시쯤 돼서 그냥 쑥 한번 보기는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종가 보고 의사결정해서 그 다음날 매매하자, 이 주의이기 때문에 시세도 안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안 했으면 좋겠는 거는 핸드폰 보면서 밥 먹으면서. 프랍 트레이더 중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도시락 먹고 그런 애들. 그다음에 식당 갔는데 핸드폰 꺼내놓고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꼭 얘기하거든요. 너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올라가냐? 네가 그렇게 하면은 올라가냐? 그게 보는 걸 줄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시세를 보는 걸 주는 방법은 사실 제 방법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종가 보고 판단하자. 장중에 뭘 하는 거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생업이 있으시니까 너무 인풋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유튜브도 그거 보면 다 소음이고, 저는 사실 유튜브 이렇게 딱 보면은 얘가 지금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구분이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호하고 소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정보에서 많이 노출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는 가격, 시장 이야기. 생업하시고
가격의 종가상으로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누군가 시장 정리해 주는 거 그것만 보셔도 저는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럴 때 좀 경제 공부하거나 주말에 무슨 강의를 들으신다거나 책을 보신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롭게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오신 상태에서 증시 토크 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저의 의견들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형성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저의 생각은 또 이런 거다. 이 정도로 오늘 저의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아주 뭐 실질적으로 도움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정보가 쌓이고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것보다 태도를 똑바로 하게 되는 게 그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찐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